그 제가 바로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제 목소리는 괜찮은가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마이크가 여기 딱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 굉장히 좋으시고 목소리 좋으십니다. 오늘 제목은 디지털 시대에 저희 크리스찬들이 좀 디지털을 잘 알고 특히나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오늘 제가 마련한 자리의 목적이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금방 사무총장님이 너무 잘 해주셔서, 어,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여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 같이 보이세요? 선생님 같기도 하시고 목사님 같기도 하시고 그러시네요. 네,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댁에 계신데, 어, 여기 제가 있고요. 이 사진을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 AI가 뭐 별게 아니다 저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2007년도에 스캔을 한 겁니다. 근데 찍은 거는 1975년에 찍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이게 국민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 뭐를 했냐면 그래서 이 시간을 지웠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지워서 마치 2007년도에 찍은 사진처럼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AI를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옛날 사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컬러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을 하는 것들이 AI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제대로 AI를 이해하고 지식 차원에서 이해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차원에서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복잡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희가 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분별하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아는 것도 실천하는 차원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AI를 왜 배워야 되는가? 지금 뭐 저도 은퇴는 아니지만 아무튼 원래 첫 번째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뭐 스타트업에서도 일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코치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어, 제 친구들만 해도 야, 나이도 다 들었 뭐 나이도 많은데 이제 뭐 내일 모레 뭐 환갑인데 무슨 AI를 배우냐 뭐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나는 쓸 데가 없어. 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하나하나 제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생활이 편해지고요. 일단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력이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제 기억력을 커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배척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좀 배척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선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굳이 배척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이랬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랬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학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노력하시면서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요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종교에 대한 인식률 조사를 했는데 불교가 50% 넘었고요. 50점이 넘었고 천주교가 35점 정도 나왔고 기독교가 14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기독교에 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더니 뭐 보수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반응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다운되다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에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회도 교회지만 나 자신은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AI가 워낙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AI 리터러시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잘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거를 떠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정보를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건지, 잘 판별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툴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잘 소통을 할 것인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내가 생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못 쫓아가다 보면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디지털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을 적용을 안 하면 회사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회사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비싸고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이제 못하게 되는데 소외가 되기 시작하면 기업이 점점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디지털을 자꾸 멀리 하다 보면 자꾸 소외되기 시작하고 점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도 모르는 기술들이 세상을 다 뒤덮여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소외된 걸 느끼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진에 날짜 지우는 거 간단한 거 보여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저희 시간이 옛날 젊었을 때보다는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간단한 거 보여드린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제가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 두 개의 사진이 보이시죠? 두 개의 사진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1번에 나타난 사진. 자, 이 사진은 저희 1번에 A면 손가락으로 1, B면 2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1번 사진은 A일까요? B일까요? 어떤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화면이 크게 안 보이시나요? 사무총장님 화면 크게 선생님 화면은 보이시죠? 크게 보이고요. 저희들 화면은 이제 저기 나온 사람들은 작게 나오고 있죠. 선생님 화면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공유를. 지금은 어떠세요? 아까랑 같아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봤구나. 네.
이렇게 할까요? 음, 똑같은데요? 아까랑 같아요. 예. 근데 강사님, 그, 보이기는 충분히 보입니다. 저희가 그냥 손 올린 것만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1. 강사님께서 네네. 보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화면에 크게 안 보일까 봐. 자, 이렇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1번 사진이 A일까요? B일까요? A, A하고 제일 비슷해 A. 보이죠? A, 네. A. 두 번째 거는 어떠세요? B. B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예. 다른 네. 생각 가지신 분. A,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A, 1번이요. 자, 또 세 번째 1번 거 같기도 하네. 보여드릴게요. 1번 같기도 하네. 만들어지. 3번 보여드릴게요. 아, A. B, B, 이, B, B. B, B, 다 다르시죠, 지금. A인 것 같기도 하고, B. 덩치를 보면 B B 같기도 같기도 하고. 하고, 네네. 손 모양을 한 거 보면 B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지금 평생 이렇게 막 5, 60년 살면서 이게 머릿속에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얘는 뭐가 비슷하고 쟤는 뭐가 비슷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네. 자, 마지막 거 한번 4번 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B. B. 네. B. B, 예, B 같네요. 네. 예. 네. A도 되고 B도 되고. A 같기도, 금발을 생각하면 A 같기도 하고, 서양을 생각하면 A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학습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통상 개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사진이 개냐, 고양이냐, 이걸 판별하는 거를 기계 학습 시키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이게. 4번은 아직 학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학습시키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를 기계 학습시킨다.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 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원으로 그 안에 부분 집합이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학습은 사진이 A, B를 보여드렸는데 A에 보면 5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있고 무표정하고 배경은 어둡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눈을 탁 보면 한꺼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컴퓨터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 하나하나 말로 다 써서 알려줘야 됩니다. 남자 5명 태깅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태깅이라고 하는데 태그를 남자 5명, 무표정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저 사진에 정보를 넣어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손 펴고 있고 덩치가 좋고 아시안이고 3명이고 이런 정보들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그 데이터로만 인식할 수 있고 숫자와 캐릭터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바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던 게 뭐 그 8비트 컴퓨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85년 저 8호학번이거든요. 그래서 85년부터 이제 전산을 전공하고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 안에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 하는 내부적인 부품인데 그게 29,000개 들어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한참 시끄러운데 AI에 쓰여지는 트랜지스터 수, 그 안에 부품이 800억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인간의 뇌세포로 얘기하면은요. 인간의 뇌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1,000억 개가 10,000개의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천조 개의 뇌세포가 활동을 우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부품이 연결돼 있는 게 지금 슈퍼컴퓨터, AMD에서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그 정도의 연결되는 뇌세포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저희가 사진 보고 잠깐 연습했던 그런 것들처럼 계속 그 컴퓨터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GPU라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한참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GPU가 가장 이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GPU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는 CPU가 발전했던 거, 거기에서 마지막에 GPU라는 건 AI 연산에 특화된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GPU가 어떻게 활동하는 건지, 이제 저희 기존의 CPU는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명령어를. 저희 사람도 얘기를 들으면 무슨 일을 할 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Let me speed it up. CPU라는 부품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Ladies and 그리잖아요. gentlemen, 근데 이제 GPU가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지 볼까요? 2.0.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of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5, 4, 3, 2, 1. 이게 GPU의 역할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그래서 class is now 순서대로 over. Thank you. 그리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동시에 병렬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이제 GPU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조 개의 세포로 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막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지 못하고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용량의 컴퓨터로 동시에 수행하느냐, 이 싸움을 지금 여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발전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초기에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룰 베이스드 AI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if 뭐 하면 then 뭐 해라, else 뭐 해라, 이런 조건들을 다 넣어주고 그대로 작동하게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AI는 여기 보셨겠지만 1950년대부터 사실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학습. 조금씩 이제 컴퓨터들이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억을 데이터 저장하는 용량도 커지고 처리하는 용량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패턴이라는 게 생겨서 패턴을 학습시켜서 반복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계학습 시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데이터가 없으면, 그리고 프로그래밍 한 게 없으면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는 컴퓨터는 아니었어요. 이게 2010년도까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뇌를 컴퓨터로 어떻게 넣을 수 없을까?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체스를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바둑 대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2020년도에 근데 갑자기 생성형 AI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AI는 1950년대부터 쭉 발전을 했는데, 저도 전공을 하면서 배우면서 AI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80년도 말
이제 학교를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나는 전공을 잘못한 것 같아. AI는 될 수가 없어.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AI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을 따라하겠니? 라고 하셨었어요. 그분 지금 은퇴하고 계신데, 이 생성형 AI는 뭐냐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AI를 벗어나서 이제 창작을 하게 된 겁니다. 창작의 영역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멘텀이 뭐였냐 하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하면 말하는 것만 사람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만 바꾼 겁니다. 입 출력하는 방식만 바꾼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려면 키보드를 썼어야 했고 마우스를 썼어야 했고 이랬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이거를 채팅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데 채팅으로 잡담하듯이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한테 지시를 하려면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워서 해야만 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자연어로 우리가 말하듯이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글도 써주고 번역도 해주고 프로그래밍도 짜주고 저 요새 이걸로 프로그램 많이 짜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작곡 지금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조금 시연 보여드리는 걸 보시고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그냥 하시면 비서가 비싼 비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를 잘 부리시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직까지 발전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로봇에다가 이 AI를 넣어서 사람하고 똑같은 뉴스에 저희가 이제 요즘 자주 나오죠. 휴머노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하고 똑같은 걸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AI가 저희들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기억도 잘하고 여러 가지 뭐 박사 논문도 쓰고 그리고 어려운 의사 시험도 합격하고 막 이런 AI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만 얻게 되면 사람의 버금가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회사에서 AGI라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사람과 똑같은 관절을 가지고 움직이고 뉴로모픽 칩 그래서 사람의 뇌 아까 1000조 개의 뉴런과 시냅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똑같이 작동하는 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칩들이 또 폭발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눈 깜빡하면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는 그런 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IT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가는 거를 사실 저는 전공도 했고 업도 여기서 한 20년 이상 이 업종에 있었지만 저도 하루하루 따라가기가 버겁거든요. 그리고 AI를 전공한 사람들도 사실 버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이 기술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 더 자존감을 지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도다. 시편 151장 10절입니다.
두 번째 거는 내가 거짓을 분별하면 진리가 너희 등불이 되리니 허상을 식별하는 자는 지혜의 멸류관을 쓰리라. 잠언 32장 15절입니다. 지혜와 분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성경 말씀 중에? 눈치 못 채셨나요? 이거 거짓 성경입니다.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편은 150장까지밖에 없고요. 네. 근데 151장이라고 써놓고 AI가 만든 성경 구절이고요. 잠언도 3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잠언 32장 15절이라고 AI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하다 보면 좋은 구절이네. 이거 암송해야지. 외우신다니까요. 네. 이렇게 AI로 가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 정경화 과정이라는 거쳤잖아요.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 저희 전래동화 내려오듯이 구전으로 되다가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정경화 기준이라는 걸 잡았죠. 그래서 지금의 성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 가지 큰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쓴 문서냐, 문서 내용이 교회의 정통 교리하고 일치하느냐,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느냐,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의 이제 성경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런 정경화 과정을 거쳤듯이 AI도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AI가 거짓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AI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부러 거짓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에러고요. 이게 왜 에러가 발생이 되냐 하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마약을 먹고 이상해지거나 최면 상태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AI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습을 시킨 데이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가 성능이 좋고 용량이 커도 사람이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훈련 데이터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든지 오래된 게 있다든지 가짜 정보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AI가 가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거나 출처 없는 이상한 신뢰할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얘가 복잡한 계산을 막 합니다. 확률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성하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하게 최대한 만들려고 하지만 AI가 가지고 있는 로직은 정확성보다는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작년에 AI 나왔을 때는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프랑스 파리가 들어간 문장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것도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를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시를 드리는 건데요. 파리라는 단어만 보고서는 저희가 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겠죠. 여름에 많은 날아다니는 파리, 곤충 파리도 있는데. 근데 AI는 이걸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는데요. 나는 작년에 파리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거에는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들을 다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AI한테 아래 형식으로 파리를 프랑스 파리가 들어간 문장으로 5개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서 아까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가 들어간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파리, 파리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날아다니는 곤충 파리로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죠. 네,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 제가 또 해보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걸 많이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이런 할루시네이션, 거짓말 또는 오류를 왜 만들어내는지를 세 번째 이유는요. 어, 사용자가 가짜를 얘기하거나 제가 아까 성경 구절 가짜로 만들었듯이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됩니다.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요. SF 소설의 예고편 스토리를 만들어줘 이러면서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AI에 한번 넣어볼게요. 뭐냐면 출애굽기를 SF판 버전으로 한번 써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 모세가 휴머노이드 로봇들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 제2의 지구를 찾아가는 스토리를 출애굽기처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1시간 이게 세미나라서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쓰시는 방법입니다. 지시는 이렇게 제약 조건은 200자로 해줘. 역할은 너는 SF 소설 작가야. 입력은 주인공 모세가 휴머노이드 로봇들로부터 탈출해서 이렇게 하는 스토리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인풋으로 제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재밌는 소설 하나 써줘. 이제 유튜브 보시면 유튜버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얘가 이제 쓰다 보면 쓰긴 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파리 얘기를 하니까 파리 가지고서 이제 쓰는 거예요, 얘가. 근데 재밌는 소설 이게 주문은 지시한 사람이 뭐를 재밌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량을 써달라고 하는 건지 주제는 뭔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절주절 아무 말이나 쓰는 거예요, 얘가 지금 환각 상태에서 막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걸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분들한테나 직장에서도 지시를 똑바로 해야 부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써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200자만 쓰라고 했습니다. 탈출 제2의 지구를 향하여 지구가 이제 로봇들한테 점령당해서 탈지구를 하는 겁니다. 200자만 딱 간단하게 쓴 거거든요. 얘를 A4 용지 10페이지로 써줘. 그럼 10페이지로 씁니다. 여기서 요것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또 10페이지를 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지시한 대로 얘는 한다. 라는 거고 근데 단 지시를 잘 내려야 된다. 명령을 잘 해야 제대로 하겠죠. 또 하나는 네 번째인데 논란이 있는 주제에서 얘가 사람들도 서로 논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AI도 역시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하고 서양 의학하고 뭐 분쟁을 하고 있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논란을 하고 있고 고기 섭취가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 간에서도 학설이 여러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사람들이 주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있다.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딥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AI를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자꾸 이제 거짓 정보를 만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탐 크루즈거든요. sort of embarrassing, you know, reminds me once 진짜 in 같잖아요. 근데 Russia, I ran into AI로 만든 영상. he said, you know, Mr. Movies. 이런 영상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뉴스에서 said, no, Mr. 보셨을 거예요. Nervous, I know.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려고 맘먹으면 너무나 많은 분야에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편향을 갖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중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습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바이어스를 갖는 거거든요. 사람 자체가 이제 자기가 아는 것만 자꾸 알고 싶어 하고 그거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AI나 유튜브, SNS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계속 이 사람이 이걸 관심 있어 하는구나 하면서 비슷한 주제를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그 정보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누군가 재미로 봤어요. 지구가 평평해? 봤다 그러니 그거를 확산해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브라질 인구의 약 7%가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고요. 미국 인구의 2%가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보시다 보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계속 옆에 뜨잖아요. 관련 영상이라고. 그걸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평평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진짜 지구가 평평한가 봐.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자꾸 극우화되고 있고 극좌화되고 있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다 이런 알고리즘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빠지지 않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을 하고 성찰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사이비 종교는 뭐 나쁜 쪽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사이비 종교고, 이단은 이제 우리 종교계에서 정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준. 이게 굉장히 현란한 말들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교리가 전통적인 성경 해석하고 일치하는지, 그리고 지도자 거기에 있는 뭐 허경영부터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너무 권위로 주장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구원의 방법이나 성경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비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AI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박진영 씨가 뭐 사이비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 지키기 대회를 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잘 지키나.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가서 엉엉 울면서 걱정하면서 무서워서 이런 지옥 가서 강의들이 그래요. 지금 참 유튜브에 신기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논란이 많아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이런 챗봇도 만드실 수 있는데, 박진영의
저 강의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를 해봤거든요. 사입이냐, 뭐 이단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서 제 박진영이 강의한 걸 이렇게 쭉 가져왔어요. 그래, 아래 내용에 대해서 이단 여부를 판단해라. 그리고서 유튜브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다 가지고 박진영이 아까 그 강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어,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라고 제가 했고요. 이거를 쭉 주면 뭐라 그러냐면 얘가 박진영은 강연에서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좀 아까 이제 규칙 지키지 않고 뭐 목을 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벌을 받는다는 억압적인 시스템 규정에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성경이 인간이 아닌 창조주 뭐 신이 직접 쓴 것이며 과학적으로도 검증 가능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강의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종교와 사회와의 단절 유도 가능성이 있다. 사이비적 요소를 검토하고 공포심을 죽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금방 죽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조장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격화를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나는 자유로워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앞단에 좀만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단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여기 주의해야 할 점, 뭐 공포 마케팅, 뭐 기성 종교를 부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GPT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검색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해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면 AI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은 잠깐 동안 본격적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공지를 보니까 제가 사무총장님을 위한 선물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이제 매달 학당을 하실 때마다 공지를 하시잖아요. 예, 이거를 쭉 긁어와서 자동으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오늘 시간이 짧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가면 여기에 넣고 제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여기다 한 거거든요. 아까처럼 지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인 여성교회 3월달 미래 이제 학당 공지문을 작성하라. 아래 예시와 같이 한글과 영어로 작성해라. 3월 주제는 임의로 제가 그냥 가짜로 잡은 겁니다. 크리스천 다문화 코칭과 여성교회, 뭐 강사 누구. 그래서 맥락은 한인 여성교회 회원들이 코칭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 코치로서 활동하도록 기독교 코칭센터와 협력한다. 뭐 출력의 예시는 지금 2월 달에 지금 공지하셨던 이 내용입니다. 쭉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사전에 한번 돌려보긴 했는데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3월 달 공지문을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자동으로 써줍니다. 예전에 썼던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3월 23일 뭐 9시 해서 아까 했던 걸 영어로 그대로 써주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저도 이제 이런 행사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AI한테 질문하는 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사례를 이제 만들어 본 건데, 통상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AI 뭐 막 이렇게 눈길 끌려고 만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한 줄로 딱 넣고 뭐 맛집 추천해줘. 뭐 얘가 잘하는지 제가 잘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싶다. 근데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를 쭉 넣으시면 얘가 이걸 만들어 주거든요. 차세대 여성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기획하신다고 했을 때 여성교회 임원하고 2세대 30, 40대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활동을 기획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걸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가 지금 클로드라는 AI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챗GPT도 잘 하는데 얘가 저는 얘를 선호하고 있어서 아까 그 문장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활동 기획서를 다 써줘요. 그래서 쭉 넘어가니까 눈 어지러우시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쓰듯이 프로그램 기획을 쫙 해주거든요. 1분기에 뭐 하고 2분기에 뭐 하고.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 뭐 세대 공감 포인트, 뭐 이야기 나누기, 신앙 도전과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자녀 양육, 직장과의 사역, 실제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고 저희 이런 거 하려면 회의 한 10번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1분도 안 된, 채 1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한 줄로 넣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시를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 좀 줘봐. 아이디어를 그냥 줘봐 이러지 말고 아이디어를 한 세 개만 줘봐. 그러면 세 개만 아이디어를 탁 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걔가 막 이제 쏟아내거든요. 그래 두 번째 거 마음에 든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이걸 가지고서 어, 하루 종일 노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료로 결제해야만 그렇지만 유료로 결제해도 사실 한도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컴퓨터 용량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악마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성교회가 온라인 선교 활동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활용도 하고 온라인 선교 프로그램도 만들고 디지털 자료 관리하는 것들을 사용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연령대를 고려한 쉬운 사용법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이걸 또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다른 걸로 해볼까요? 챗 GPT로 해볼까요?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뭐 똑딱 하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연령대별 맞춤 사용법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층은 이렇게 하시고요. 중장년층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미지 카드 좀 넣으시고요. 유튜브를 할 때는 짧은 메시지로 하시고요. 지금 이제 영어하고 한글을 다 하셔야 되니까 미국에서 다국어로 할 때는 컨텐츠를 이렇게 하시고요.
화상으로 기도 모임은 이렇게 하시고요. 온라인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성교회 활동도 굉장히 풍부하게 기획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글 학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뭐 한국의 K컬처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 전통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뭐 예산을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한 거를 얘한테 다 넣어줘 보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한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건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잘 합니다. 앞에 거는 이제 여성교회 지금 학당이라서 제가 여성교회 관련된 거를 말씀드렸는데, 해외에 계시면 저희 그 처가 쪽도 다 미국에 계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얘하고 코칭, 셀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마음은 울적하고, 뭐, 끄적끄적 일기를 하나 썼는데, 누군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러면, 이런 글을 쓰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음 건강 일기라고 제가 가정을 해본 겁니다. 30년 전에 남편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영어도 서툴고, 힘들었지만 두 아이를 키워서 플러싱해서 이제 작은 세탁소도 했는데 딸이 갑자기 시카고로 이사를 간대요.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허전하고 우울하다. AI하고 이런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크리스천 코치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음, 이게 일반적인 코치가 아니라 크리스천 코치로 제가 이제 챗봇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제 이름을 넣으면 반갑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렇게 AI가 저를 위로해 주면서 코칭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코치다 보니까 코치를 AI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성경 구절도 얘기해 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라고 입력을 시켜 놓은 겁니다. 딸이 떠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허전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AI가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제 답변을 막 하면 또 얘가 또 코치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AI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소화할 수 있으면, 어, 지루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너무 빠른 변화의 속도에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더더군다나 여성교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AI를 쓰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아, 네, 선생님. 준비하신 거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거든요. 빨리 끝내셨어요, 굉장히.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여러 네.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네. AI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거를 쓰면 좋을지 몰라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또 그 일론 머스크가 AI를 하나 또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자리가 조금 가끔 생기다 보니까 AI를 계속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XAI 또 그록3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다음 주에 또 하나 새로운 거 나온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떤 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 이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챗 GPT가 가장 유명하죠. 제일 먼저 나왔고 얘가 이제 챗 GPT로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건데 이 AI는 특징이 뭐냐면요. 약간 백과사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처럼 설명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해줍니다. 뭐를 질문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타입이 내가 듣고 싶은 타입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과사전처럼 교수님처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뜨는 이게 전부 다 AI 관련된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LAUDE라는 클로드라는 건데 이거는 챗 GPT라는 솔루션을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오픈 AI에서 챗 GPT를 만들었던 연구진들이 분사해서 독립해서 별도로 만든 솔루션이 이 클로드라는 솔루션입니다. 얘의 장점은 뭐냐면 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을 굉장히 한국 사람 친화적으로 부드럽게 써줍니다. 글 쓰는 문장력이 챗GPT는 약간 기계가 쓴 것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블로그를 쓰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책을 쓰신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문장이 조금 기계적이에요. 아무래도 로봇가 쓴 티가 납니다. 근데 클로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투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개발자나 IT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는 프로그램 코딩을 굉장히 잘 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조금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AI들이 이렇게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별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은 또 제미나이 2.0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구글에서도 지금 뒤처질까 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는 아직까지 한글로 쓰거나 하기에는 조금 한글화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장들이 한글화가 좀 덜 돼 있고 영어로 하는 거는 굉장히 잘 나오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약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플러스 이쪽 테크 쪽, IT 쪽 하는 사람들의 친화적으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제가 여기는 안 해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퍼플렉시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LEXITY 퍼플렉시티인데 얘는 뭐냐면 기존에 구글 사용하시거나 뭐 한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쓰시면서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퍼플렉시티 앞으로 이제 세 개 말씀드릴 건데 요 세 개는 뭐냐면 기존의 챗GPT하고 클로드는 학습을 한 인공지능 엔진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AI가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내 대신에.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뭐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정보를 AI가 검색을 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쏙쏙 골라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딥 리서치라는 논문 쓰는 사람들이 요즘 이제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얘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검색을 자기가 자동으로 해가지고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레포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교회가 활동할 1년 계획을 짜줘. 이러이런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줘.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관련된 기사들, 뭐 레포트들 다 조사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하게 하는 게 젠스파크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사무총장님 통해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뭐 막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제가 통해서 사무총장님 통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스 브리핑을 이걸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그냥 뭐 인터넷 구글이나 네이버 나오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메인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라이프 코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쟁자와 그들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 주세요. 탑5 경쟁 업체의 상품 서비스 차별점 강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진입자의 가능성, 이거 거의 전략을 짜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략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 분석을 하는 것들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라이프 코치가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활동 분야라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경쟁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온갖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써줍니다. 이렇게 마인드맵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I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GPT 동원하고 있죠. 클로드 동원하고 있죠. 구글 동원하고 있죠. AI한테 다 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래서 막 조사하고 있잖아요.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AI들을 동원해서 다 레포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실 수는 없고요. 한 1,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가 어떻게 써주냐면 230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해 본 결과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얘가 레포트를 써줍니다.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이렇게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라이프 코칭 시장 경쟁자 분석 보고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쭉 써줍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이것도 결과도 제가 나중에 사무총장님한테 공유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하나 제일 유용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릴리 AI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 1시간짜리 30분짜리 보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잘 정리를 해줍니다. 저 친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미경 씨 강의 뭘 볼까요? 아까 박진영 속눈썹 하나 팔아서 연 3억을 강의한 벌었습니다. 거를 제가 순수익으로.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링크만 딱 가져가서 아까 여기다가 릴리 AI라는 데 넣어주면요. 얘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시간이 또 좀 걸리네요. 이따가 토론하고 오시면 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문장을 여기에 요약을 해서 슬라이드별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어, 여기에 제가 기존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신경계 제가 요즘 이제 AI 하다 보니까 뇌과학 관련된 것도 막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챕터를 쫙 정리를 해주고요. 유튜브 영상을 개념 소개를 하고 거기에 주요 메시지가 뭐고
신경계 기능과 역할이 뭐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음. 그러면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졸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쭉 보면서 내가 관련이 있어서 보고 싶어 하는 거를 딱 누르면 아, 요거는 좀 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 영상을 좀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로 딱 들어가서 근육의 마찰로 인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처음에는 그 한 자리로 발도 바로 움직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볼 못해요. 수가 있어요. 뇌는 특이한 과제에 부딪혀서 모든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 유튜브들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마시고 이것도 근데 좀 쓰다 보면 유료라서 제약은 있지만 가끔가다 중요한 것들 이렇게 보시고 싶을 때 들어가서 보시면 굳은 살은 안 이렇게 돌아오겠지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로 바로 점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좀 더 할까요, 사무총장님? 시간을 잘라주세요. 지금 네, 저희가 시간이 원래 1시간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한 20분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러세요? 1시간 네. 10분 하신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로 그러면 한 네. 10분 정도 더 해주실래요? 네. 네,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루 종일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프로그램 하는 거고 한글로 재밌게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글 회사, 한국 회사거든요. 리튼이라는 한국 회사인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다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네. 네, 여기 보면 저희하고 친화적인 역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친화적인데 블로그 쓰는 거, 레포트 쓰는 거, 자기소개서 쓰는 거, PPT 만드는 거, 뭐 기사 쓰는 거 여기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아직까지 학습을 좀 덜 시켜놔서. 네. 근데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발표 대본도 쓸 수 있구나. 요즘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강의 스크립트, 뭐 쇼핑 호스트들이 자기가 방송하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AI로 먼저 쫙 써보고요. 그걸로 연습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영상 시나리오, 기사 초안, 뭐 면접 준비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참고로 나중에 이거 무료라서 얘는 다 들어가서 쓰실 수 있고요. 조금 복잡한 기능이나 좋은 기능들은 돈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무료로 웬만한 거는 다 건드려 보실 수 있어서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잘 해놓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프롬프트 지시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지시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게시물의 종류를 리뷰를 할 거냐, 일상을 할 거냐, 게시물의 주제는 뭘로 할 거냐. 이게 블로그 지금 쓰는 겁니다. 블로그 쓰는데 주제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추천받기 누르면 키워드가 쭉 나옵니다. 실시간 트렌드를 누르면 어떤 게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지도 쭉 나옵니다. 그러면 블로그 저도 잠깐 써봤지만 주제 고르는 게 아주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거가 요즘 관심들이 많구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항공권으로 블로그를 쓰고 싶다. 그러면 말투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AI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롬프트를 입력하려면 뭐 해요체로 써주세요. 뭐 문체를 뭐 전라도 사투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문장 쓰고 나서요. 예를 들어서 문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노벨상 수상은 한강 작가체로 해주세요. 그럼 한강처럼 문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영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 문체로 바꿔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할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셰익스피어야 라고 하면 얘가 셰익스피어로 딱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문장을 써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게 AI를 잘 쓰시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 그렇고 반말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이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말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예시를 보여주면 그것처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투로 해줘, 이런 문장으로 써줘, 본인만의 문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얘한테 알려주면 그 문체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를 쓰면 좋은지 구분을 잘 해놔서 이 written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 AI 개발자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많은 아바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게임도 하고요. 연애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캐릭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일 인기 많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서 요즘 이제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 여기 들어가서 많이 놀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가고 싶은 세계 그래서 세계를 이제 세계관을 여기다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식당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개그 하는 거 할 수도 있고 AI하고 토론하는 캐릭터들도 만들어 놨고요. 이런 만화 같은 옛날 서부 영화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인물들을 해놓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예쁜 여자들 나와서 또 애들 대화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악용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꼭 뭐 악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뭐 상담을 내가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기가 아니라 앞에 나오진 않는데 고민 상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민의 종류들 자상한 선생님입니다. 뭐 죽음에 대해서도 하고 상담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런 예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애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반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 문제, 아이고, 로그인. 다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상한 선생님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담 선생님이 편안한 미소를 보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미래가 불안해요. 이렇게 얘는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지는 애예요. MBTI 연애 상담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AI로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얘는 클릭하면 이렇게 막 말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사들이 다 다르실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근데 이것도 좀 쓰다 보면 이렇게 돈 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예, 인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중2병 걸린 여자아이랍니다.
얘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거든요. 이런 게 다 AI로 지금 사람들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중에 하나 아시면 좋을 게 이거 이제 그 이디오그램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글씨를 정확하게 못 써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 로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브랜드 로고의 글씨 예를 들어서 영어로 뭐 브랜드라는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 BRAND라고 안 쓰고 뭐 BRANT 뭐 이렇게 쓰고 막 글씨가 막 깨지거든요. 많은 툴들이. 근데 이 이디오그램은 정확하게 그림을 다 글씨를 정확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브랜드 로고 만드실 때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 로고 디자인도 해주고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 코칭 알파라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썼는데 정확하게 글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씨에 에러가 나지 않고 로고 디자인도 해주고 뭐 예를 들어 코치 마일스톤 그러면 다른 AI 툴 쓰면 글씨가 다 깨집니다. 근데 안 깨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글씨를 표현해주는 툴이 있어서 이것도 유용하실 것 같아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시간 반에 뭐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서 요 정도 하고 또 토론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이따가 Q&A 시간에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이제 쉬시고요. 저희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이따가 아마 시간이 되면 이길표 목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요.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굉장히 만지면 고장 날 것 같고 뭐 이상한 것 같고 이런 좀 두려움들이 있으셔서 컴퓨터를 좀 멀리 하시게 되면 계속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편하시니까 스마트폰에서 AI를 써보세요. 계속. 그리고 컴퓨터에서 계속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공부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삶 속에서 내가 뭐 요리법을 찾아보고 싶다. 요리법 기가 막히게 알려주거든요. 여행 가고 싶다. 뭐 시간대별로 30분대로 여행 계획을 짜줍니다.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AI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고요. 아까 계속 이제 토론하신 것 중에서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지식을 알 필요도 없고요. 내 삶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해를 끼치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계산기처럼 뭐 맨날 엑셀만 켜놓고 계산하는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바꿔주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잠언 3엄장 15절 이거는 저기